사실 어떤 서비스 전략을 정하려고 할 때 고객분들이 지금 여기서 7, 80%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빼놓고 아예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맞지. 네. 이게 회사를 키우는 것만이 고민은 아니잖아요.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분야를 내 사업의 발판으로 삼을지 수많은 서비스를 써보고 유사한 영역 또 유사하지 않은 영역 같은 구분해내는 이런 것들이 사업가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번개장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후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번개장터의 파운더는 아니고요. 번개장터는 작년도 1월부터 대표를 맡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팀원에서 사업 전략을 담당하기도 하고 배송 상품들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번개장터는 어떤 회사였어요? 그냥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되게 좋은 원석인데 네. 좀 많이 깎아야 되는 원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들으면서 짠하거든요. 네. 야,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그 피와 땀이 정말 갈아서 만든 회사인데. 근데 중요한 건 많이 깎으면 이게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이냐 네, 아니면 다 깎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멩이냐 그렇죠. 라고 하면 이건 뚜렷이 원석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었어요. 네, 제가 작년도에 이제 개발 리더분들을 모셔왔을 때 초기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네. 이거 이거저거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뭘 해요? 이제 이런 아, 반응이었는데 이미 다 돼 있다고 느끼셨구나. 초반에는 이게 보니까 번개장터가 MVP 위에 MVP 위에 MVP로 만든 서비스네요. 이제 이렇게 야, 정말 그러니까 많은 이게 걸 의미하는 표현이군요. 굉장히 린하게 네. 그 시점에서 필요한 거를 네.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 부채는 계속 쌓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할 여력은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처음 봤을 때는 다 돼 있었지만 네. 뜯어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서 이렇게 정리할 게 참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실 원석이다. 그게 뭐였냐면 젊은 고객들을 타깃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중고거래 새로운 트렌드 하나를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4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남이 입었던 걸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젊은 고객들은 보면 그 비싼 것들을 중고거래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어설픈 신상 사느니 확실한 브랜드를 사는 이 소비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번개장터 안에 이미 있었어요. 애정을 가지고 뜯어보시다 보면 그게 있다는 거를 다들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닦을 게 좀 있긴 있다.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좀 안트리프리너십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거에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관여해서 이걸 좀 한 단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댓글로 어떤 분은 좀 포시마크 느낌도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디팝이랑 포시마크의 한 중간쯤의 느낌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 서비스 특징이 네, 디팝은 중고거래를 인스타그램처럼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포시마이크는 거기에 조금 더 커뮤니티적인 요소들이 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의 경험은 조금 더 디팝이랑 비슷한데 디팝은 너무 컨텐츠가 정제돼 있어요. 네. 그래서 피드를 보면 이건 정말 이쁜 사진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올리기 수 부담스러울 없죠. 정도라서 그러니까 컨텐츠가 어떤 취향을 담긴 담지만 그 정도의 허들을 둘 생각은 많진 네. 않고요. 이걸 보신 분들도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사업을 하신 분들 같으면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 어느 정도 성숙해 올라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회사를 키우는 것만이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분야를 내 사업의 어떻게 보면 발판으로 삼을지 중고 시장이라 아주 큰 마켓이 있는데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내 컬러가 뭐 어디에 존재할지를 그 고민을 위해서 또 이걸 또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비스를 써보고 유사한 영역 또 유사하지 않은 영역 같은 구분해내는 이런 것들이 좀 사업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접근 방법 자체가. 크림. 크림 또 신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크림이 네. 빠질 수 없거든요. 네. 크림 얘기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저희 내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고객으로서 크림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너무 잘 만든 서비스다. 결국은 그 서비스이자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부그드 트랩을 그 더현대 서울에 만들 때 그 각오는 어떤 거였냐면 네. 결국 유통은 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경험들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저는 그게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크게 딱 구분해 두지는 않아요.
이제 크림과 같은 서비스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고 네.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거를 그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네. 그런 거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최고의 현장감이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못 만져보게 하는데 아. 아니 갖고 싶은 거 만져봐야지. 이거를 내 손에 올려주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 상품은 저는 보는 맛보다 체험해보는 맛이 중요하고 사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 자리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는 그 경험을 고객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하루에 아직도 이제 1,000명씩 꼬박꼬박 들어오시거든요. 와, 하루 1,000명이요? 그러면 1년이면은 그 30평 공간을 통해서 30만 명이 방문을 하시겠죠? 이 경험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는 그때마다 다른 건데 네. 결국은 저는 이 스니커즈면 스니커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즐길 만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역들이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할 생각이고 그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업계 파트너들은 다 좋은 스승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번개장터에서 신발 가게를 만들지? 물론 뭐 레어템들을 모아놓고 파는 오프라인 공간인데 지금까지 번개장터의 DNA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대표님이 들어가셔서 직접 기획을 하셨나 봐요. 사실 고객분들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고객들이 꽤 있었고 다만 그거를 좀 더 끄집어 올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전략을 정하려고 할 때 고객분들이 지금 여기서 70-80%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빼놓고 아예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맞지. 네. 근데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인기 브랜드 상품들을 합리적으로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미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 상대적으로 젊은 고객에 있었던 그 트렌드가 사실 MZ 고객에만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 나이 또래 분들 만나서 취향이라고 얘기하면 난 취향이 없는데 그러면 좋아하시는 브랜드 없어요? 하면 브랜드 있기는 있나? 그럼 애플 안 좋아하세요? 애플은 좋아하죠. 이제 이러거든요. 다 있긴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좀 익숙하지 않은 거고 네. 그럼에도 뭐 이제 보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컨텐츠 플랫폼에서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취향 컨텐츠를 다 보고 있거든요. 커머셜 컨텐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풋셀이라고 하는 그 스니커 커뮤니티를 인수했는데 네네. 프라이스 골프라고 중고 골프채 마켓플레이스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네. 정말 안에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음. 내부적으로 되게 고민하는 건 네. 기술력과 고객이 기대하는 어떤 네. UX적인 경험들이 잘만 결합이 되면 되게 빨리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회가 보이시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고 네. 해놨는데 해놨는데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속도를 더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대가 현실화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할까요? 뛰어난 개발자분들과 그 프로덕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시는 PO, 디자이너.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옛날에 베인에 있었으면 네. 이 프로젝트 들으면 와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얘기를 네. 듣고 바이브가 네. 오는 사람, 내가 중고 네. 시장에 들어가서 네. 이 시장을 혁신하고 네. 대표님의 그런 경영 같은 거를 제가 들으면서 얼추 이해가 되지만 이제 내가 이걸 직접 해서 해결해보고 싶은 사람이 와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아까 껍데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 때는 대다수의 경험은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껍데기를 만들어 두고 누군가가 와주기를 바라거나.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와주기를 바라는 과정은 또 다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네. 그 시간을 못 버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마법을 그리면 이 마법같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껍데기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콘텐츠가 안 들어오잖아요. 안 되죠. 네. 그거는 또 치열한 운영과 고민과 실행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성의 기간이 이제 걸리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중고거래 시장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네. 오프라인 단에서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고군분투하신 네. 여기 카테고리별로 계속 있어요. 네. 저희는 계속 그 부분들을 파트너로 만나고 있고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건 되게 해볼 만한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이 굉장히 엣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실한 엣지가 있다면 내가 그거에 승부수를 던져볼지 안 던져볼지도 결정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얇게 이해하고 있었던 중고시장이란 거는 새롭게 뜨는 마켓, 사실 누구나 새 거가 더 좋잖아요. 새 거를 다시 파는 시장 정도로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는 시장이고 물건이 밸류에이션이 정직하게 결정되는 마켓인 것 같아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요새 중고거래 많이 해보시다 보면 느끼시는 게 네, 고객이 정하는 가격을 확실히 느끼거든요. 네, 요새 넥타이 안 매잖아요. 네, 정말 옛날에 면세점에서 샀던 좋은 넥타이들 네. 7만 원, 8만 원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사요. 근데 비교하자면 이제 나이키 윈드러너를 비교해보면 프리미엄 상품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7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해도 금세 금세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커머스 방정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예, 특히 티몬이나 그런 사업들이 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사업이라는 생각 많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사업적 기회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당근마켓의 고객이든 뭐 번개장터의 고객이든 크림의 고객이든 그런 큰 풀려는 문제가 같은데 거기서 번개장터가 가진 그런 경영 전략에 울림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저는 되게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같이 그런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풀고자 하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혹시 좀 10년 후에 번개장터가 어떤 회사가 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10년 후에 번개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을 좀 발굴하고 취향 계속 바뀌잖아요. 그 취향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보면 저희가 큰 틀에 최소한의 물질적인 풍요는 사회적으로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꿈꾸는 어떤 부분들을 객관적 관점에서 달성하기는 점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어디서 찾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나만의 제3의 보물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컬렉션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거를 스니커즈에서 찾는 거고 아, 어떤 분들은 그거를 캠핑에서 찾으시는 거고 그 야. 찾는 영역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와. 무언가는 찾으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사람마다 영역이 다른 것 뿐이지 비슷한 형태로 결국 발현이 되는 거네요. 결국 이게 리사이클 분위기 마켓이 전환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 안에서 그걸 또 소비해보고 또 소비해보고 근데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팔고 그러려면 결국 그 가치가 지켜지는 브랜드들이 특히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참 보면은 저도 보통 얘기하는 스타트업 업계에 네, 이제 몸을 담은 지 횟수로 몇 년인지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도 그러셨겠지만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 그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참 재밌어요. 네. 참 다 재밌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이 있고 네. 자기가 어떤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네, 그 에너지에 주위의 사람들과 하면서 같이 점점 커지고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 되게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하나하나 있는 것처럼 저는 되게 삶에 대해서 어떤 낙천적인 면이 하나 있다 생각되는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거기에 그래도 자그만하게라도 네. 분명히 공헌하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